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 잘 지내시나요? 1월 8일 화요일 11시 59분에 시작하려고 했던 35일차 시인이었는데요. 좀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1월 9일 수요일 오전 12시 1분이 됐습니다. 리얼 서바이벌 생존기 시인. 어제는 주중인데 불구하고 방송을 안 했는데요. 왜 방송을 안 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에피소드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시작에 앞서서 CN을 시청해주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신데 저한테 따로 개별적으로 만났을 때 잘 보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보는 사람이 없으면, 그리고 보는 사람 이에 대해서 어떻게 느낀지 알지 못하면 사실 신이 안 나는데, 덕분에 오늘은 두 분이나 만나서 너무나도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라도 새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채널 구독해 주시고, 그리고 저기 알람도 옆에 종을 누르면 알람이 뜹니다. 그래서 라이브나 아니면 새로운 영상이 나왔을 때 알람이 뜨는데, 그렇게 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코멘트도 달아주시고 공유도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잠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와 이제 정확히 말하면 1월 7일 화요일과 1월 8일로 나뉘는데, 일단은 1월 8일에는 어제는 어떤 일이 있냐면 어제가 아니군요. 1월 7일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논스가 조만간 탈중앙화 거래소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형식으로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완료는 어느 정도 되었고, 약간 교육 플랫폼 위에다가 탈중앙화 거래소를 얹어놓은 그런 느낌? 이런 게 있는데, 전 너무 재밌는 컨셉이고, 약간 저희가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아마도 이거를 사용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이제 그거를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각 논스와 비슷한 커뮤니티를 위해서 만들고, 그거를 이제 각 나라의 커뮤니티들 아니면 논스의 파트너사인 그런 친구들한테 돌아다니면서 약간 설치를 해주고, 그런 릴레이어 제로엑스 릴레이를 돌릴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 뭐 그걸 해준 다니엘이나 샨이나 그 친구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도 이게 어떤 형식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2019년도에 저희가 참 해봐도 되게 유익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 중에서 하나니까 네, 여러분들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주는 친구들이 있다는 게. 그런데 네, 어제 결국에는 네, 국밥님 안녕하세요. 결국에 제가 어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영훈이랑 싸웠어요. 엄청 심하게 싸웠어요. 옆에서 영훈이가 웃고 있는데, 옆에서 영훈이는 자기의 인투이션이라는 본인의 그런 방송을 뭐 자기 컨텐츠를 만들고 있어서, 제가 그 컨텐츠 또한 오늘은 공유를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이 친구 어떤 거를 만들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하는지 좀 보시라고. 근데 영훈이랑 싸웠어요. 아, 결과는 영훈이랑 싸웠고, 제 핸드폰이 이제 부셔졌습니다. 제가 한 손가락 해가지고, 옛날에는 막 고등학교 때는 정말 많이 폭력적이었고, 분노 조절, 그러니까 남자들은 특히 이제 화가 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됐을 때 약간, 뭐 여자들은 울 수도 있지만 남자들은 분노로 표출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물리적인 그런 거를 막 분노로 표출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네, 어떻게 싸웠냐 하면, 일단은 저는 이제 지난 몇 주간 계속 미팅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팅 저런 미팅, 시장에 대한 조사들에 대한 미팅도 있었고, 거기는 뭐 세일즈에 관한 것도 있고 이런 게 저런 게 많았는데, 제가 굉장히 산발적이에요. 그리고 좀 저스트잇이라고 해서 제가 이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영훈이랑 저는 항상 말하지만 정말로 다른 인간들인데, 그 내가 이거를 하겠다고 하면 약간 저는 끝까지 그냥 해요. 그래서 저는 뭐 2주치 스케줄이 다 짜져 있는 상황이었고, 그날 이제 엄청 피곤했는데, 제가 돌아와서 이제 잠 자는 둥 마는 둥 낮잠 한 30분 정도 자고 난 다음에, 잠시 내려왔는데 영훈이가 1시간 뒤에
파티를 1시간 뒤에 저희가 미팅을 할 수 있냐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시간 뒤에 약간 미팅이 연달아 다다닥 잡혀 있는데, 아니 왜 너가 어떻게 생각하길래 참고로 다 잡혀. 네. 뭐 네. 커뮤니티 멤버들이 지금 와서 방송한다고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네. 네. 그래서 오케이. 네. 커뮤니티 멤버들이 뭔지를 모르겠지만, 네, 죄송합니다. 방청객들이 있군요. 어쨌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미팅을 해서 굉장히 피곤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영훈이가 저보고 미팅을 1시간 뒤에 하재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1시간 뒤에 사람들이 오는데 제가 미팅을 영훈이가 갑작스럽게 하자고 해서 제가 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런 거는 좀 일찍 알려주지, 저는 이제 안 하겠다, 이제 그럴 수 없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훈이가 저보고 이제 우선순위 설정을 이제 되게 못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뭐 왜 그런 식으로 미팅을 하냐. 근데 저는 당연히 아니 내가 이런 미팅을 하는 거랑 시장 조사를 하는 것 또한 일단은 우리가 그 이전에 프로덕트 마켓 핏 얘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프로덕트 마켓 핏을 못 찾아서 그거를 찾기 위한 이제 몸부림이고, 그렇다 해서 프로덕트 마켓 핏을 찾고 있는 와중에 과거에 우리가 하고 있던 것들을 어쨌든 계속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강했어요. 근데 영훈이가 저를 약간 어른이 애를 지적하듯이 좀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격이 더럽기 때문에 네가 뭔데 그러냐 해서 근데 듣는데 너무 분하더라고요. 네. 뭐가 분했냐면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얘가 안 알아주지? 이런 게 되게 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지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제 폰을 이제 여기 코워킹 지기 뒤에 바닥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던져서 깼죠.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폭력적으로 팍 나오니까 영훈이는 이제 코워킹에서 그러지 말라고 저한테 이제 엄청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 딱 나가면 밖에 이제 또 다른 콘크리트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있는데, 그래서 그 벽에 던져서 폰을 처참하게 깼어요. 그러니까 영훈이가 나와가지고 명언 중에 명언을 했는데, 네, 좋은 말은 아니었고 그냥 대충 말하자면 그냥 일단은 형 이런 것도 없었고 그냥 하시은이었고, 그냥 야 하시은 뭐 XXXXX, 그 다음에 사업하고 싶은 마음 있어? 사업하고 싶은 마음 없으면 그냥 가서 춤이나 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얘기를 듣고 뭔가 영훈이가 더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건 아니에요. 제가 어쨌든 폭력적으로 나왔고, 그 폭력적인 거를 봤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그 사람 또한 약간 당황을 하죠. 당황을 해서 그 상황이 이렇게 급격히 되게 심해지는데, 그것을 어떻게든지 영훈이가 말을 했을 때 그렇게 말해서 제 자존심이 상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제가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제가 그러지 못했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이때 어떤 생각이 많이 났냐면, 이런 일이 있고 저는 미팅에 내려갔어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웃긴 게 아래에서 이제 지금 이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제 저랑 저녁쯤에 미팅을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래서 얘가 그때 똥 씹은 표정이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주크님께서 태풍이 지나갔었네요 말씀하셨는데 태풍은 항상 불고 있어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스타트업 하면서 진짜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저랑 영훈이가 미성숙하고 경영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스타트업에 대한 경험도 엄청 적은 상황에서 이건 어떻게 보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인데, 근데 제가 미팅을 하고 이제 올라와가지고 영훈이 보고, 사실 영훈이한테 다이렉트로 말하진 않고 이제 제 옆에 있는 다른 지분을 들고 있는 친구들에게 야 그냥 약간 저는 그거였어요. 약간 다수결로 해서 약간
야, 내가 때려치우는데 너네 동의해? 이런 식으로 이제 저도 이제 되게 때려치겠다는 말을 되게 자주 입에 담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왜 이랬는가에 대해서 되게 깊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제는 영훈이가 제 앞에서 우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게 우리가 무력하게 느끼는 게 진짜 크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막 야, 때려치자 이 말을 제가 하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이 이제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서 부모님이 싸우는 걸 한 번도 보신 적이 없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너무너무너무 축복받으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싸우고 다투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분 다 부산 분이셔서 약간 다툴 때 말이 굉장히 이제 평소에 부산 사람들이 막 싸우듯이 말을 한다고 하는데 좀 격해져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되게 기억에 남는 게 이제 모든 가족이 이렇대요. 근데 뭐 저는 모든 가족이 이런지 잘 모르겠고 제 가족만 아니까 부모님이 막 싸우시다가 어머니께서 항상 그래요. 아 이혼하자고. 이럴 바에 이렇게 싸울 거면 그냥 이혼하자고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뭐 나니까 당신이랑 살지 다른 사람이 당신하고 살겠냐고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저는 그거를 들으면서 아 나는 절대로 저런 말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가 똑같은 말을 영훈이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때려치자라는 게 그게 다 제가 무력하게 여겨지고 이 사람이 나한테 이만큼 이 사람이 나한테 툭 던진 말인데 이런 말이 나한테 이렇게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 자체 내 자신이 너무나도 싫고 이 약간 이 사람이 나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나에 대해 생각하는 것도 너무 싫고 짜증나고 그런 게 없잖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어떻게 보면 그게 분노로 표출이 됐고 제가 그렇게 격한 말을 하는 게 됐고 영훈이 또한 저한테 하는 말이 약간 자기는 나한테 어떻게 보면 포기 안 하겠다고 말을 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그런 비장의 카드를 꺼내니까 제가 그 말을 할 때마다 이게 얘 마음엔 어떻게 보면 난도질을 하는 거죠. 제가 언어 폭력으로. 네. 그게 이제 어제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느 순간에는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약간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서로가 그러니까 그런 건 있거든요. 저희가 엄청 다르잖아요. 다른데 서로의 방식을 또 존중은 엄청 해줘요. 뭐냐면 그냥 각각 해서 자기 할 일 해도 잘할 사람들인데 굳이 이렇게 같이 할 필요는 없는데 너 방식에 대해서 내가 이해는 못하겠지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그러니까 영훈이는 저한테 이제 이러이러하게 시간을 제대로 잘 안 쓰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거를 그 평소에도 얘가 말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평소에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는 제가 좀 카오스 같이 이것저것 아니 여기가 참여하고 싶다는데 지금은 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카오스 같이 제가 막 여기저기 튀어다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아 그래도 뭐 형은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또 못마땅한 면도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약간 삶 자체가 약간 실험의 연속이어서 실험을 계속 하는데 옆에서 보는데 옆에 사람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맞죠? 그래서 약간 이거 또한 또 다른 얘기인데 또 저희 부모님 사실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어 저도 그렇고 제 아버지도 그렇고 좀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접근하기 힘들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는다는 얘기를 제가 듣는데 어제 영훈이가 그러는 걸 보고 왜냐하면 저 친구는 있는 거 그대로 다 얘기하는데 약간 아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사람들한테 주는 위화감이나 뭔가가 있어요. 뭔가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남들이 나를 힘들어할 수도 있고 내 앞에서 말을 다 못할 수도 있겠구나. 근데 이제 말을 못하면 제가 마음을 헤아려 주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잘못한 거는 이거를 이제 오늘 그래서 막 어제 저녁에 해서 영훈이가 말했을 때 일단 그 자리에서 화해는 하긴 했는데 영훈이가 울고 그래서 저도 아 내가 이 말을 다시 하지 않아야겠구나. 거기에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그냥 말 조심하자, 말 조심하자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오늘 산책을 하면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가 너무 제가 너무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교만하냐면 네.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 영훈이는 대표잖아요. 어떻게 보면 영훈이가 대표잖아요. 어쨌든 근데 제가 이제 옛날에 군 생활을 하면서 제가 스스로에게 한 약속이 있는데 군에서는 정말 까라면 제가 봤을 때 저는 장교로서는 100점 만점 장교에 100점 만점 장교 100점 만점에 100점이었어요. 제가 까라면 다 깠기 때문에. 근데 그 생활을 너무나도 싫어했고 나오면서 나는 다시는 누가 까라면 안 깐다라는 그 마음이 저 안에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영훈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저보다는 경영에 대해서 훨씬 많이 알죠. 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경영의 경자도 모르는 친구일 것 같기도 한데 이 친구가 이제 관리, 매니징이나 경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무슨 그 야생마처럼 아니면 야생 황소처럼 네가 나를 감히 관리해? 네가 나를 감히 경영해? 이런 생각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팀으로서 일한다는 게 이거 되게 교만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 친구는 대표로서 저는 대표가 일을 잘하도록 옆에서 공동 창업자로서 도와줘야 될 의무가 있고 저도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제 자신이 너무 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위압감을 느끼고 이제 그게 제가 굉장히 이제 잘못한 부분인 것 같고 어, 그리고 이제 광성이라는 친구가 그런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훈이가 무슨 말을 했을 때 어쨌든 쟤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그런데 아 너가 맞아, 너가 맞아. 참 제가 이거를 못해서 과거에 이런 이성 관계에서도 되게 힘들었는데 대부분의 막 경우 막 그러잖아요. 뭐 이성 친구가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아 그래 맞아 공감해 주는 거 이거를 제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막 참는 게 이기는 거라고 생각을 저도 부모님 막 참는 게 이기는 거 참는 게 이기는 거다 이게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이상하게도 막 끝에는 내가 맞다는 걸 계속 말하고 싶고 이제 계속 토시를 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이제 말 조심하자 말 조심하고 저는 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어느 날에 그냥 마법과 같이 제가 말 조심을 하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제 깨달은 거는 그렇게 말 조심을 하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아 맞아라고 하면서 마음으로 진심으로 공감하는 왜냐하면 저는 항상 생각했던 게 내가 이 사람이 맞다라고 내가 말을 하는데 진심으로 공감을 못한다면 그거는 위선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건 위선이 아니고 배워가는 과정 중에서 일부일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모든 것에 제가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무조건 마지막에는 제가 옳다라는 이런 걸 주장을 하다가 그 다음 단계는 제가 말은 안 해요. 그 대신 얼굴은 일그러질 수 있겠죠. 말은 안 하고 얼굴은 일그러지는데 어쨌든 말을 안 했으니까 큰 피해는 없고 그 다음 단계는 이게 약간 위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얼굴은 일그러지지 않는데 무표정인데 말은 안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최종적인 단계가 말은 안 하는데 약간 공감해주는 진심으로 이 사람을 공감해주는 그런 단계별로 밟으면 되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1단계하고 4단계하고 여기서 어느 순간에 제가 이러면서 4단계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2, 3단계는 가치가 없다고 스스로 파악을 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거는 제가 네 말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참 제가 마지막으로 막 물건을 던지고 깨고 이런 게 정말로 고등학교 때는 정말 많이 했는데
한 작년인가 그 제가 한번 그러고 좀 문제가 있죠. 분노 조절 장애가 있으니까. 음, 그리고 참 인간이 인간이 됐다라고 스스로 착각을 한 거죠. 제가 성숙하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아버지에서 저 아버지나 제 부모님이 보면서 싫어하는 일들을 저도 여전히 하고 있고, 그리고 도대체 이 상황에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성공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가, 성공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가, 이건 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깨달은 것 같고, 그리고 또 편가르기도 제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한테 제가 직접 영훈이한테 가서 영훈이한테 야, 나 그냥 이거 그만하고 싶다, 아니면 공개적인 장소가 아니어도 되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제 팀원들이 있는 앞에서 영훈이한테도 말 안 하는 팀원들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통해서 원래 생각나시는지 모르시겠지만 어린애가 부모님한테 혼을 낼 때 가장 쉽게 취하는 행동 중에서 하나가 엄마 아빠를 싸움에 붙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두 면을 이렇게 갈라놓잖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보면 어제 영훈이를 고립시키는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가 말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문영훈 대뭐 강영세 박광상 하시은 이렇게 나눠지는. 그래서 아, 내가 진짜 몹쓸 놈이구나, 어렸을 때 하는 거 다 그렇게 하다니. 그래서 저도 오늘 이제 이게 다 무력하다고 느껴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 상황을 바꿀 수가 없고, 전 영훈이를 보면서 이 친구는 정말 대단해요. 시스템적으로 생각하는 거나 비전이나 꿈을 꾸는 거나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고, 그리고 이 친구는 그거를 실현 가능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지적을 했을 때 저는 무력하게 느껴지는 거죠. 네. 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어머니가 옛날에 이혼하자 이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엄마, 제가 이해가 됩니다.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사람이 바뀔 것 같지도 않고, 나는 이거에 대해서 강한 감정은 있고, 이래가지고 이혼하자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옳았던 건 아니지만 저는 바뀌어야겠습니다. 전 막 그래서 오늘도 막 린 스타트업을 읽었어요. 읽는데 저랑 여군이랑 진짜 이거 주석 달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 줄 한 줄 한 줄마다 제 얘기를 이런 식으로나 저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저한테 오늘 좀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스타트업과 기업은 진짜 다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 마인드라고 하면 공무원 마인드고, 제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마인드는 제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마인드,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스타트업이 처음 시작했을 때 어떻게 일의 범주가 정해질 수가 없잖아요. 9시부터 5시까지 일하는 거, 이런 걸 어떻게 정해요? 주 40시간 이런 거를. 근데 대부분 뭐 제가 뭐 나는 뭐 프로그래머다, 나는 마케터다 이러면, 그러면 당신은 언제 가장 보람을 느낍니까? 라고 했을 때 사람들 방해받지 않고 미팅 받지 않고 내가 그 일을 꾸준히 쭉 했을 때, 하루에 뭐 8시간 10시간 그 일을 하면 꾸준히 했으니까 이거에 대한 결과가 있겠죠. 그리고 난 뒤에 나는 이거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데, 스타트업은 이럴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다 만들어진, 운영이 다 갖추어진, 어느 정도 구색이 갖추어진 기업에서 할 수 있는 거고,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어느 날에는 내가 뭐 청소를 하고, 어떤 날에는 내가 뭐 디자인도 해야 되고, 어떤 날에는 내가 마케팅도 해야 되고, 어떤 날에는 또 내가 경영도 하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바뀌어가는 건데, 저는 어떻게 보면 저의 역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회사가 성공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내가 하루를 보람차게 살았다는 그 감정이나 그 기분을 제가 더 위에 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결정적으로 진짜 잘못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귀찮을 수도 있고, 도대체 나는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들. 저는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런 귀찮은 일들이나 그런 거를 좀, 제가 인풋이나 그런 거가, 저는 항상 막 아웃풋만 내면 되지 인풋이 뭐가 중요해 이랬는데, 어떻게 보면 영훈이는 본인이 그런 면에서 저한테
공동 창업자로서 인풋을 받지 못했다고 느꼈고, 그게 이제 저의 그 어떻게 보면 나의 만족도가 훨씬 중요하다라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그런 게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또 이제 팬분들을 만났는데, 다른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팬분이에요. 근데 깨달은 거는 그 친구들하고 나중에 다 끝나고 난데 지하철역에 이제 걷고 있는데 진짜 한 5분 정도 걸으면서 세 명이서 아무 소리도 아무 말도 안 해요. 근데 평소에 이 친구들을 만나면 말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이제 스타트업의 공동 창업자는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친구들인데 마음이 되게 무거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내가 나의 미래에 대해서는 걱정 안 돼도 이 기업의 미래에 대해서 스타트업을 하면 어떻게 보면 걱정을 하게 되는데, 깨달은 거는 일단 우리만 힘든 스타트업 아니고 스타트업 자체가 그냥 힘든 것 같고, 그 다음에 스타트업이 약간 확장할 때 그때도 되게 힘든 순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블록체인 업계에 있는 기업들은 다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은 이제 저녁에 또 이제 코모도와 지금 올브 커뮤니티 매니저 하고 계시는 운동님을 만났어요. 제가 이번에 매우 오늘 만나서 더 좋아하게 된 그런 분이신데, 시장이 안 좋다 하더라도 CM이시더라도 약간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시고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조용히 꾸준히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게 저는 오늘 만나면서 너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비원 가버님 안녕하세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어제 엊그저께 1월 7일 날 방송을 못한 이유는 그것 때문이었고요. 너무 영훈이랑 싸우고 나는데 화가 나가지고 방송을 도저히, 화해는 다 했지만 방송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런 마인드가 아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이렇게 미성숙한, 어떻게 보면 당연히 미성숙한 인간이었습니다. 영훈님 이제 쇼에 조인하셔도 됩니다. 다 끝난 거 아니야? 아니야, 끝나진 않았어. 어쨌든 아, 나 아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하고 싶은 얘기 하시죠. 아, 근데 순간에 무슨 건지 까먹었어. 아 진짜? 아, 그러면 저는 싸우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거죠. 시닝의 그런 자세들을 좀 저는 엄청 존중하고 존경하고 이런 마음이 좀 컸었고, 그다음에 저도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너무 시인이 형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해왔던 방식이고, 이게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그 자아랑 엄청나게 연관이 많이 돼 있다고 느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했을 때 단순하게 내가 효율성이라는 걸로 이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나 라는 고민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오히려 저는 좀 그렇게 말을 더 못했던 거죠. 그래서 너무 그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자기 방식이 있는데 그거를 약간 제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약간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근데 또 그런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가 이제는 회사로서는 뭔가 더 이제는 그래도 측정해야 되고 뭔가 그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게 계속 좀 안에서 충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는 폭발해서 나왔던 게 어제였습니다.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너는 사람이 바뀔 수 있다고 믿어? 야, 그거 왜 믿어? 제가 그래서,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성격도 엄청 안 좋고 엄청 소심하고 약간 이랬었는데, 저는 커뮤니티를 믿는데, 왜냐면 저는 그걸 받아봤기 때문에 믿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저희 어머니인데, 저한테 이제는 무한한 신뢰, 사랑을 줬기 때문에
이제는 저는 이제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좀 적어질 수도 있었고 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몸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15년 동안 20년 동안 지속적인 사랑을 받으면 저는 바뀐다고 봐요. 바뀌는 요소는 저는 나는 사랑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그 사랑을 바뀌면은 저는 누구나 다 바뀌는 것 같아요. 그냥 나는 그게 이제 그냥 충격적이라고 해야 하나? 그러니까 너가 말했던 나의 자아, 나의 자아와 나의 살아온 방식과 이거를 사람들이 이게 딱 하나가 돼 있는 걸 보고 어떻게 보면 마지막 관계도 그것 때문에 실패한 건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자아가 강해, 맞지? 근데 이거를 바뀔 수 있다고 믿고 걸기에는 너무 피해가 크다고 여기거나 네, 맞아요. 약간 ROI가 안 좋다고 여기거나 약간 사람은 완성품을 원하잖아? 근데 지금 이거를 하면서 내가 깨닫는 거는 이거는 우리는 완성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서로 가장 잘 다듬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근데 너무 그냥 너가 했던 그 얘기가 어제 얘기했던 그 얘기가 약간 나의 삶에서 좀 말은 안 했지만 그 공동된 메시지여가지고 좀 그게 좀 내가 이거에 대해서 정말 진중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인 것 같아. 그러니까 아 내가 그렇게 남들이 봤을 때 내가 약간 그렇게 접근을 못할 만한 함부로 말을 못할 만한 그런 존재인가?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안 그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 아, 근데 누구나 다 불완전하니까 저도 당연히 이번에는 저는 오히려 이제 시윤이 형 방식대로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저는 형한테 배운 것처럼 그냥 매일매일 현재 할 수 있는 거에 그래서 제 두 발을 땅에다 딛고 이젠 해야겠다라고 많이 느끼는데 그게 천천히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옆에서 시윤이 형이 바뀌는 것 많이 보고 있고 그쵸. 근데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 성격이 더럽긴 해도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포기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바뀔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이 지금 나랑 안 맞을 수도 있는데 항상 그런 그 낙관주의는 있어요. 사람에 대한 낙천주의? 옵티미즘? 음. 왜냐면 대부분 사람은 약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낙관주의를 그러니까 이렇게 뭐냐면 연결이 돼? 아무리 강하게 보이는 현상들도 아무리 센 것들이나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고 뭐 생존에 필요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모든 거를 가졌어 인생에서 정말 그 욕구가 완전히 만족된 상태라면 그러니까 저는 뭐 화를 낸다거나 충돌이 있을진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신 같은 존재인데 신이 인간 사이에 있는데 인간이랑 싸우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싸웠을 때는 뭔가 이제는 어떤 자기의 욕구랑 자기 능력이랑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모든 게 가능하다고 많이 생각해서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아무리 진짜 약간 잘못을 한 사람이라도 저는 대부분 진짜 사람들이 싫어하는 행동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렸을 때 사랑을 못 받은 경우 많잖아요. 음. 그냥 이제 사랑을 주면 되는 건데 그래서 물론 주기가 힘들지만 사랑을 주면 또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인간이라는 게 결국엔 그런 불완전함이 어떤 식으로든 이제는
이제는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지금 표출이 어떻게든 되는데 성우의 불완전함이 만나가지고 뭐 스파크가 튈 수도 있고. 근데 결국에는 다 인간의 나약함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해서, 근데 그거를 좀 잘 창의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잘 서로 섞어주면 뭔가 그렇죠.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느껴져요 이게 뭔가가 있어요. 이 앞에 저희 앞에 뭔가가 진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세상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이게 웃긴 게 사실 우리가 지금 막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말할 처지가 아니잖아. PMF를 못 찾았기 때문에 그런 처지가 아닌데 그래도 신기하게도 요즘에는 미팅을 할 때 옛날에 비해서 빈도도 줄었고 짧게 하는데 엄청 집중 잘 되고 뭔가 있어요. 그래서 바쁘지만 행복한 나날을 살고 있습니다. 싸움도 많이 하지만 네. 싸움은 뭐 하고 있습니다. 네, 주쿠님 바뀔 수 있다고 믿고 실천하는 사람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근데 이거를 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남에 대해서 이거를 생각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넌 바뀔 수 있어라고 생각하고 맞아. 어떻게 보면 그 기회를 주는 게. 그러니까 나는 지금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저 과거, 그러니까 나는 하도 세다 보니까 사람들이 약간 거북이처럼 무서워한 것 같아. 거북이가 딱 뼈검했다가 그냥 그쉘 안에 숨어버리는 거. 약간 그 대신 희망이 하나가 있다면 사람은 건망증이 있어서 어쨌든 그거를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 힐링을 하면서 그거를 까먹는다는 거. 네. 그게 유일한 희망인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과거에 나의 그 너가 말했던 그 자아와 그 나의 경험과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피해를 줬고 미래에도 그것 때문에 피해를 주겠는데 좀 내가 만약 나아진다면 사람들이 너무 겁이 나서 그 껍질 안에 들어가서 못 나오는 그런 경우는 아니면 오랫동안 못 나오는 그런 거는 내가 좀 바뀌고 싶습니다. 매우 바뀌고 싶는 겁니다. 네, 존버드 팀도 감사하고요. 리 개미 엄마님 안녕하세요. 네. 오케이. 사랑을 많이 주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가능하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면.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 누가? 노세영 관장님 해주셨는데, 오케이. 해주셔서 그분이 원하는 거는 진짜 좋은 일을 한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할 수 있고 꿈을 꾸게 해주고 싶다고.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막 자기 자신의 꿈을 타협하지 않고. 근데 그러려면은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이 돈을 벌어야죠. 근데 저희는 커뮤니티라는 거를 통해서 이제는 국가라는 커뮤니티도 중요하지만 이제 점점 어차피 기술이 발전하고 어떤 디지털 상에서 이런 얕은 연결이 아니라 진짜 깊은 연결을 바탕으로 한 커뮤니티에서 확실한 이제는 커뮤니티 안정망이랑 커뮤니티 투자 기회가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랑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랑 그거의 가치를 저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일치시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냥 매우 먼 미래 얘기일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가까운 걸 수도 있는 게 그냥 우리가 하면 되거든? 여기서 착한 사람한테 그냥 우리는 더 인센티브를 주면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커뮤니티가 성장한다고 했을 때 그게 만약에 입소문이 나면 예를 들면은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오고 그 수익이 부동산으로 잡힐 수 있으면 착한 사람을 돈을 더 주자 라는 논리가 또 성립을 할 수 있는 거고 저희는 뭐 앞으로의 계획은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오픈소스 개발자들부터 옛날에는 지원이 힘들다라고 생각했던 것부터 차근차근히 해나간다면 약간 Yes. We can incentivize love. 사랑을 인센티브
시스템에 적용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문영훈 옹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듬뿍 담은 행동들에 재정적인 어떤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으면 측정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수 있지.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40분 동안 했는데 일단 들어주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해서 35일차 리얼 서바이벌 생존기 시인을 논스에서 마무리를 합니다. 중간에 방청객들도 있었고 이런저런 일도 많았는데 제가 아래 영훈이 그 인투이션 그 링크를 달 거예요. 이건 영훈이가 싸우고 난 뒤에 자기가 만든 컨텐츠인데 그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그 페북 페이지 팔로우 해주시면 도대체 이분이 이 안에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는지 좀 파악을 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헐, 둘이 암호화폐 비트코인 방송님. 지금 들어오면 여기서 이렇게 싸우면 돼. 지금 우리 여기서 실시간으로 싸우자. 방송을 더 해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이거를 하면 남습니다. 40분 정도 남는데 싸운 얘기이기 때문에 주무시면서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해주시고요. 알람도 켜주시고요. 제가 되게 궁금한 게 계속 말씀드리는 코멘트적인 면에서 오늘도 했는데 다 이제 주무실 때 듣는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도대체 이걸 어떻게 듣고 컨텐츠를 소비하고 계시는지 저는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뭐가 그렇게 약간 저는 사실 놀랐거든요. 그냥 좋아하신다고 했을 때 막 내가 좋아할 컨텐츠 약간 좀 의아한 게 있는데 이게 뭐 어떻게든지 가치가 된다면 저한테 이 가치를 설명을 해주신다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DK님 나 감사합니다. 모던 인베스터님. 저는 그냥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린과 이거는 비트코인 관련된 건데 그린과 빔의 대략 300억 어치 그 채굴 장비를 사람들이 300억 어치 채굴 장비가 벌써 구매가 됐다고 합니다. 다 GPU로 하는 거고 커쿠 사이클 저기 코드박스도 쓰는 그거 적용하는 건데 이 시장에서도 암호화폐 미친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돈을 벌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채굴 너무 괜찮은 것 같으니까 본인이 어떻게 하는지만 알면 채굴이나 뭐 아니면 뭐 오늘도 이제 은동님 그런 분 만났을 때 글 쓰시는 분들 여전히 쓰고 계시고 여러분 이 시장 결 잘 재밌게 저희가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푹 쉬시고요. 저희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